예, 안녕하십니까, 신동훈입니다. 예,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국면이 끝없이 길어지고 있잖아요.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지쳐가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람이 계속 긴장을 유지하고 오래 그걸 유지한다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외신 같은 경우 봐도 그냥 뭐 마스크 없이 돌아다니는 나라들도 많더라고요. 지금 사람들이 그거 뭐 정부나 이런 데서 그렇게 권장하는 건 아닐 테고 많이 지치는 거죠 이제. 이제 사실 굉장히 이제 지쳐갈 때인데, 이럴 때일수록 긴장을 풀지 말자 이런 이야기보다도 어떻게 하면은 이게 굉장히 방역 국면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런 긴장의 끈을 계속 놓치지 않고 뭐 끝도 없이 간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니까, 이 방역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그 긴장을 적절한 방법으로 풀어가는, 해소하는 방식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지금 아무도 안 가본 길을 지금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런 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랄까요, 서로가 격려하면서 이렇게 같이 가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몇 가지 좀 기사를 좀 골라봤습니다. 제가 이 책은, 이게 이제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이라는 책인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이게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 창간 175주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구한말에 고종황제께서 이제 미국 선교사들을 보잖아요. 그때 미국 선교사들이 고종황제에게 서구의 발달된 문명을 소개시켜주기 위해서 들고 들어간 책이 바로 이 사이언티픽 아메리칸.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 오래된 책이고, 이거는 형식상으로는 자기들은 대중 잡지를 표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읽어보면은 일반적인 대중 잡지 수준은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수준의 대중 잡지보다 한 단계 높아요. 그러니까 대중 잡지하고 그 사이언티픽 아티클하고 사이 중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리뷰 아티클 정도 수준이 된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일반적인 학술지에 실리는 종설, 리뷰 아티클보다는 약간의 수준은 낮은데, 그게 뭐 이렇게 리퍼런스나 이런 걸 꼼꼼하게 달지 않았다 뿐이지, 그 내용 자체는 굉장히 뭐 일반 뭐 과학 잡지 저널에 비해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수준이 높은 대중 잡지라고 그냥 일반적인 대중 잡지라고 모르기 무색할 정도의 잡지인데, 최근에 이제 이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에서 계속해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한 기사를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가장 거기에 이제 관심이 많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기사를 두 개를 더 골라봤어요. 하나는 워싱턴 포스트 기사로, 이게 3월 13일 날 실렸던 거네요. 3월 13일 날. 그다음에 요거는 뉴요커에 실린 짧은 단편 기사입니다. 4월 6일 날 실렸고, 내용이 뭐냐 하면은 요 기사하고 요 기사는 내용이 좀 서로 반대되긴 한데 비슷한 내용이에요. 같은 주제를 가지고 한 얘기인데, 이 워싱턴 포스트 기사하고 뉴요커 기사는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뭐 이미 들으신 분 계시겠습니다만, 이제 아이작 뉴턴입니다. 아이작 뉴턴인데, 이 뉴턴이 그 만유 인력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론을, 그 과학적인 이론을 쏟아져 냈을 때가, 사실은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가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흑사병이, 그 굉장히 큰 흑사병이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그 흑사병을 피해서, 요즘으로 치면 쉽게 얘기하면서 학교에서 등교 금지령을 내린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 뭐 비대면 접촉,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조치를 내니까, 이제 뉴턴도 이제 자기 그 학교를 떠나가지고 이제 쉽게 얘기하면 도망을 간 거죠. 도망을 간 건데, 그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뭐 데카메론이나 이런 그 소설 그 글들도 전부 다 그 배경이 그 흑사병을 피해 갖고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 거 가지고 책을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뉴턴도 그 당시에 이제 흑사병을 피해 갖고 말하자면 도망을 갔는데, 그 도망간 데서 이 사람이 있으면서 자기 생애 평생에 있어서 가장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시대를 보냈다는 거죠. 여기 이제 보면은
1665년에 소셜 디스턴싱, 그죠? 네, 보이시죠? 예. 소셜 디스턴싱을 했다고 해서 이제 옮겼는데, 뭐 이 당시에 이제 이미 뉴턴은 아직까지 뭐 이렇게 말하자면 서 아이작 뉴턴 이렇게 불리던 시절도 아니고 그냥 학생이에요. 학생인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그 피해에서 들어가 있는 지역에서 교수도 없이 뭐 여러 가지 그냥 이것저것 그냥 자기 일을 하면서 이때 가장 진짜 대단한, 흔히 이제 Year of Wonders라고 얘기하면, 뉴턴의 Year of Wonders라고 얘기하면 바로 요 시기가 되겠습니다. 1665년에서 1666년 사이. 이때가 바로 그 영국에서 아주 대규모 흑사병이 발생했던 시기인데, 이때 아이작 뉴턴의 평생의 과학적인 업적, 예를 들어서 칼큘러스, 미적분이라든가 아니면 옵틱스, 광학이라든가 아니면 만유인력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이론이 대부분 다 이 시기에 쏟아져 나옵니다. 그 얘기가 이렇게 쭉 적혀 있어요. 칼큘러스라든가 옵틱스라든가 뭐 이 글 지금 이 워싱턴 포스트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결국은 아이작 뉴턴, 우리가 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위축됐다고 해서 만연했다고 해서 지금 방역 국면이라고 해서 위축될 필요 없다. 사실은 뉴턴이 자기 평생에 있어서 가장 활동적인 시기를 보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도 위축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이 시기야말로 우리 연구자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평생에 가장 활동적인 생산물을 쏟아내야 할 시기일지도 모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워싱턴 포스트에는. 이 얘기는 이제 뭐 좀 전에 보셨던 이 워싱턴 포스트의 내용에 대한 일종의 뭐 반론 비슷하게 쓴 거라고 할 수 있는데, 반드시 그런 대단한 반론은 아니고, 결국은 뭐 아이작 뉴턴이 최근에 뭐 그 흑사병 방역 그 거리두기 기간 동안에 자기가 그 피해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대단한 업적을 이 시기에 이제 쏟아냈다고 하는 것이 있지만, 실제로 유심히 살펴보면은 그게 아니고, 아이작 뉴턴은 뭐 그 방역 흑사병이 창궐하던 기간에만 열심히 일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뭐 평생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거죠. 이미 그 전에도 그 후에도 계속해서 똑같이 일을 했던 사람이고, 그 시기에 이렇게 자기가 고립되어 있으면서 딴 거 할 게 없으니까 그동안에 열심히 일한 것은 아니었다. 그냥 뻔한 얘기죠. 그거 뭐 당연히 그렇겠죠. 그죠? 근데 사실은 뭐 뉴턴이나 이런 사람들이 흑사병이 돌았다 그래서 그 시기에만 뭐 그렇게 특별히 더 일을 더 하고 그랬겠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자기가 해왔던 그 일의 그 말하자면 강도라든가 아니면은 그 자기의 일을 하는 수준, 이런 거를 그런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낮추지를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비슷한 얘기를 사이언티픽 아메리칸 최신호에서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갈릴레오스 레슨 4 흑사병 기간 동안에 살아가는 갈릴레오의 레슨, 이게 특집 기사인데 뭐 얘기가 쭉 있습니다. 얘기가 쭉 있는데 간추리면 그런 얘기입니다. 갈릴레오 역시도 말하자면 이제 결국은 지동설이잖아요. 갈릴레오 하면은 결국은 이제 지동설인데, 이 지동설에 관련된 업적이 나온 시기가 결국은 갈릴레오가 살아가던 그 시기에서 흑사병이 돌던 시기였다는 겁니다. 이때 굉장히 크게 돌았대요. 크게 돌아가지고 원래 같으면은 이게 정상적으로 갈릴레오가 써냈던 그 글이 정상적으로 출판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카톨릭에서 이제 말하자면 갈릴레오가 주장하는 내용, 그 논리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 이제 이탈리아에서는 그 사전 검열을 그렇게 했답니다. 검열을 해서 원래 같으면 그 종교, 쉽게 얘기하면 이제 캐톨릭이 이 갈릴레오의 주장에 대해서 검열을 그 당시 기준으로 볼 때 굉장히 강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 당시에 그냥 흑사병이 창궐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검열을 못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그래서 이게 갈릴레오의 책이 그 당시에 출판까지 갔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못했대요. 흑사병 때문에. 이 갈릴레오가 이제 플로렌스에 사는데 이때 흑사병이 팍 돌아버리는 바람에
못하고 출판까지 간 거예요. 일단 책이 나오고 책이 나온 책을 가지고 이제 캐톨릭 이제 그 교황청에서 그걸 보고 이건 문제가 있다고 해갖고 나중에 불러들였다는 거죠. 불러들여가지고 종교 재판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갈릴레오가 그걸 취소하고 자기가 했던 얘기를 취소하고 이렇게 해서 끝이 났는데 실제로는 정상적인 상태였다면은 갈릴레오 책은 출판도 되기가 어려웠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흑사병이 돌지를 않았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흑사병이라는 게 우리들에 있어서 그렇게 반드시 문제가 있는 부분만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싶어 하는 건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지금 어쨌든 간에 말하자면은 우리가 지금 다들 그렇잖아요. 이 전대미문의 지금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당황하잖아요. 당황하는데 사실은 이런 사건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항생제가 발명되면서 비로소 이제 사람들이 전염병을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바뀐 것 뿐이지 그 이전에는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된 일이에요. 반복된 일이고 뭐 전염병이 발생을 하면 사람들이 도망가고 피해가고 하면서도 왜 인류 역사가 중단 없이 계속해서 왔겠는가 지금까지. 그거는 결국 사람들이 이런 일이 벌어지건 안 벌어지건 계속해서 자기 하고자 하는 일을 계속 진행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일을 하고자 하면은 다시 말하자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률, 확진율이 올라가고 이걸 지금 반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이게 우리가 완전히 서브사이드 이 지금 같은 이런 방역 국면이 끝나고 과거로 완전히 100% 회귀하는 거는 현재 여러분들도 다 그건 이제 어렵지 않을까라고 다들 짐작을 하시잖아요.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이게 좀 줄어들어 갖고 과거로 복귀를 하더라도 옛날하고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다들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은 뭐냐 하면은 과거와 같은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능한 방법은 다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앞으로 뉴 스탠다드가 될 수 있어요. 예? 뉴 노멀이 될 수가 있다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앞으로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100% 오프라인이라는 거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적당히 섞여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추측을 해요. 저는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느낌이.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오프라인 100%의 상황이 아니더라도 오프라인 100%하고 똑같은 상태로 우리 생산성을 계속 유지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뉴턴도 그렇고 갈릴레오도 그렇고 그 당시에 가장 어려운 흑사병 시기에도 그 사람들이 자기 평생의 인생에 쓴 생산성은 전혀 줄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됐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우리 실험실, 우리 연구실, 또 내 인생에 있어서 그 생산성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이게 그냥 과거로 돌아갈 것으로 막연히 기대를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끝인가? 방역, 예를 들어서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건데 그것이 다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뭔가 뉴노멀, 새로운 스탠다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각자 자기 직장에서 하지를 않으면은 과거로 돌아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예.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밤에 늦었는데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이 꺼졌네요. 예, 신동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